자, 다니엘서 11장입니다. 이 장은 너무 길기 때문에 반으로 전반부 후반부를 해서 두 번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이 다니엘이 본 이제 환상인데요. 이게 두 나라, 두 왕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제 두 왕조는 뭐냐면은 여기 북쪽의 셀리코스하고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를 하는데, 이스라엘이 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참 이래 보면은 참 우리는 이 환상이 지나도 힘드는데 그 다니엘이 마치 이게 역사를 지내놓고 이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한번 1절은 조금 이제 10장에 이어서 한 이야기인데 1절요.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온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. 아마 이게 일단 다니엘이 이제 앞장에 나왔던 사자굴 사건이나 뭐 70일 일해나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오늘 이제 2절부터가 본론인데요. 그러니까 다리오 원년에 다 사자굴 사건하고 그 다니엘이 깨달았잖아요. 70년과 70일에 그 예언을 깨달았는데, 아마 그거를 사자굴 사건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리고 70년 그거 알았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, 이 10장 그 마지막 뭐 후반부에 보면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라, 평안하라, 강건하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. 내가 힘든 걸 보여줬지 않냐.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과거에 한 25년 전에도 너한테 그 힘을 줬지 않냐. 그래서 사자굴 사건도 견뎌내고 이겼지 않냐. 막 그런 이야기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쓰는 것도 그래요. 이거 마치 하늘에서 불러줘서 쓴 것처럼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메데 뭐였어요? 메네 데겔 우르바신 우바르신 뭐 그런 글도 다 읽고 해석할 정도니까 굉장히 똑똑했던 거죠. 네.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. 보라,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. 이제 참된 거 보이리라. 이게 이제 뭐 내가 진실을 내게 여기 이제 진실을 말해주겠다. 이제 그런 말인데요. 네.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. 자, 이제 요거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여기 보면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.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기를 거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에 나오는 또 새 왕들. 그 왕들이 캄비세스 2세하고 바르디아, 다리오가 되겠죠. 그 후에 넷째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되는데, 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다. 부유함으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. 이렇게 나오는데, 이 사람이 그 헬라의 왕과 싸워가지고 살라미스 전투 때 실패를 해버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. 여기서 이제 3절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,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3세라 그러거든요. 알렉산더 3세를 말하는 거죠.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,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.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는데 33살이에요. 네.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에게 안 간 거예요. 그 알렉산더 3세랑 그 바사 공주 록산나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 4세가 있는데, 이 아들을 그 부하 장군인 카산드가 죽여버렸죠.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조금 정신이 조금 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동생이 있었다는데 이것도 카산드가 죽여버린 거죠.
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예.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. 여기 남방의 왕들은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남방의 왕들은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거죠. 이 프톨레미 왕조. 두 왕조를 이제 해놨습니다. 네. 예, 이 프톨레미 왕조는 BC 3세기 내내 팔레스타인에 대한 치리권을 가졌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군주들 중 하나는 4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. 네. 부하 장군이. 근데 그 군주들 중 하나가 누구냐면은 셀류큐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. 이 셀류큐스 왕조는 아까 그 남쪽 프톨레미 왕조보다 강해가지고 나중에 한 BC 200년 정도에는 톨레미 통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또 인도까지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은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.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. 자, 요거까지 해가지고. 다 읽고. 예, 그러나 다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. 자, 여기 보면은 이제는 톨레미 2세로 내려가는 거죠. 예, 이 도표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예, 같은데 예. 이게 톨레미라 그러기도 하고 프톨레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식 발음이 P를 묵음으로 보니까 톨레미라고 이야기하죠. 여기 톨레미 왕조의 2세가 보면은 2세 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. 여기 보면은 70인역 번역돼 있잖아요. 그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던 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라. 이렇게 해가지고 이 70인양이 생긴 거고, 이제 이제 프톨레미 2세의 딸이 베르니체라고 있었는데, 이 딸을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2세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죠. 그래서 결혼시켜가지고 뭔가 지금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,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안티오쿠스 2세의 전처 라오디스가 있었는데, 이 여자가 그 시집 온 공주 베르니체를 죽이고 또 베르니체가 낳은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도 죽이고 또 베르니체를 데리고 온 자 도와준 자 다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 남편 안티오쿠스 2세까지 독살을 시킨 거죠. 자, 인사해요. 7절요.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. 자, 그래서 이제 공주의 본족소, 그 공주 가족에서 누가 났어요. 예. 8절까지. 예.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. 네, 이제 7, 8절은 뭐냐면 6절 사건의 보복이에요. 그렇죠? 네. 근데 톨레미 세례가 이어가지고 왕된 톨레미 3세가 이제 셀류쿠스 2세 이 사람은 누구예요? 아까 그 전처 라오디스가 낳은 아들이죠. 라오디스 아들을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. 이 전쟁이 6년 동안 있었다 그러거든요. 근데 이 톨레미 3세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라오디스 프톨레미 3세는 베르니체 오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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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족속에서 났다 그랬으니까 예. 예. 오빠가 그렇죠. 그러니까 라오디스를 죽이고 금 4,000달란트하고 한 2,500개 되는 우상을 탈취해 왔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몇 해 동안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아마 몇 해 동안은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죠.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. 셀류쿠스 2세도 억울하잖아요. 이제 뭐 보물도 뺏기고 그러니까 보복하려고 톨레미 3세에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때는 평화조약을 깨고 간 거예요. 근데 결국은 또 지고 퇴각을 한 거죠.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. 자, 여기 보면은 그 셀류키스 2세의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하나는 셀류키스 3세고 하나는 안티오쿠스 3세예요. 근데 이게 셀류키스 3세는
그 동료들한테 살해를 당해버렸어요.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번째가 안티오쿠스 3세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죠.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남쪽으로 원정을 가는 거예요.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. 이 남쪽에 있는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? 그래 이제 같이 싸우는데 남쪽에 있는 왕하고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싸우는데 그 라피아 전투라는 데서 결국은 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패배를 하고 지버리는 거죠.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. 여기 이제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톨레미 4세를 말하는 거죠.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. 네. 이겨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. 교만해지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면 죽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나중에 그 후에 실험 하여튼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.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. 아까 이 앞에서 전쟁에서 졌잖아요.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라피아 전투에서. 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페르시아 지방, 아시아 지방으로 원정 가고, 북으로는 또 카스피해, 동으로는 인더스강까지 확보를 해서 힘을 굉장히 길러가지고, 결국에는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14만 대군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그럽니다. 예.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. 근데 이 14절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남쪽에 지금 아까 앞에 그 왕이 죽었다 그랬잖아요. 질성소 들어간 그 왕이. 여기.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은 프톨레미 4세가 죽고 예, 프톨레미 5세에 에피파네스인가요? 그 다른 다른 거 한번 보세요. 그건 나중에 뒤에 거 볼 거고. 그 프톨레미 5세가 왕이 됐는데 프톨레미 5세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이 북쪽에도 에피파네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고 북쪽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.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지금 안티오쿠스 3세가 대군을 이루고 내려오는데 오히려 이 친셀류크스파 유대인이 생겨난 거예요. 왜냐하면 아마 이게 남쪽에서는 아마 좀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친셀류크스파 유대인이 일어나갖고 자기들이 독립을 좀 이루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. 그 안티오쿠스 3세를 오히려 뭐라 그럴까 구세주로 생각해버린 거죠. 근데 결국 이게 친셀류크스파 유대인 이 포악한 자라 돼 있잖아요. 네.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톨레미 왕조 그 안에 있던 스쿠파스 장군한테 다 무산되어 버린 거죠.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. 자, 지금 예. 이게 남방에서는 힘이 지금 무력해졌어요. 약해졌어요. 네. 아무리 군대 뭐 여기 15절에 보면 그가 택한 군대 프톨레미 5세가 택한 군대라도 안티오쿠스 3세를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.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. 지금 이 안티오쿠스 3세는 혼자 온 게 아니에요. 대군을 이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빌립과 동맹을 맺고 온 거죠. 그래서 이제 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니까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? 이스라엘.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까지 예. 이제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 손에는 멸망이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짓밟아 버린 거죠.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. 안티오쿠스 3세가 그
침략 정책으로 계속 공격만 하다가 살짝 변경을 한 거예요. 정략적으로 이제 이 남쪽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. 근데 진짜 평화가 아닌 거죠. 네. 위장 평화인 위장이죠. 거죠. 그러니까 자기 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클레오파트라예요. 네. 이 클레오파트라를 이게 남방왕의 안티오쿠스 5세죠. 왕비로 준 거예요.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아마 그 공주의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아는 이제 39세에 죽었던 젊은 누구야 저기 마르쿠스하고 결혼했던 그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. 클레오파트라 1세네요. 그래서 이제 딸을 안티오쿠스 3세가 딸을 프톨레미 5세한테 줬잖아요. 줬는데. 근데 이 딸이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게 아니에요. 이 딸이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 남편한테 붙어버린 거예요. 그냥 아버지는 톨레미 왕조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고 싶었지만 이 딸이 수긍을 안 해주는 거죠. 그럼 오히려 이 딸이 자기 남편을 부추겨가지고 로마하고 동맹 맺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로마하고 동맹을 맺게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더 인정 힘이 없는 거죠.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자, 바닷가로 돌려. 이 에게 바다 에게해를 말하는 예, 거죠. 예.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선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. 이제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집중해서 점령을 하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면 로마 장군 루키우스 스키피오한테 대패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재정이 그동안 너무 바닥이 난 거예요. 이걸 메꾸려고 그 엘리마이스 베사온 약탈까지 거기 금이 있다는 소리 듣고 이제 갔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뭐 종지부를 찍은 거죠. 나중에 암살됐다 그러더라고요. 자, 이제 그래서 다시는 이제 자, 저희가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요 일어나기 전인데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.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. 자, 내일 이제 우리 다음 남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.